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청자입니다. 근육질이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뜨거운 태양 아래 온 바다를 속속들이 누비며 다니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고 낭만적인 그 남자를 블러치오폴 바이 킴 마도로스라고 불렀어요. 어선 선단의 선조이자 선장인 그 사내는 바로 제 친정 아버지예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현재의 모든 재산을 전부 스스로 일구어낸 자수성가형 외인이기도 하죠.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던 개발도상국 시절, 친정아버지는 춘 결밤을 지새울 연탄 한 장과 병에 든 노무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밥 주어 먹일 불이 있을 때면 쌀 한 줌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이웃집에서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난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춘장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신체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삶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어느 여인의 남편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된 친정 아버지는 부인과 자식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바다를 향해 떠났어요. 원양 어선일지라도 해외 무역상이나 선원, 어떤 일자리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든지 받아들이며 매우 용기 있게 임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 그 덕분에 나는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대장부이자 신뢰할 수 있는 가장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바다로 나가 생명을 구하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셨던 아버지로서 주변 사람들은 항상 그를 천사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솔직히 함께한 시간을 충분히 즐겨보지 못한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는 때로 내 심정이 걱정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바다를 진심으로 좋아하시죠. 바다 덕분에 엄마의 생활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더불어 엄마를 위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바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파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제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알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선장일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지만 이제 의용소방대원 일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119 구급대원에게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아나요? 사람을 구하다가 아빠까지 잘못되면 나와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주긴 하지만 진이야, 아빠는 바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고 싶을 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와서 고된 삶에 지쳐버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의영상 방송대원 이구치의 아빠는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걱정됐을 때 아빠가 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딸을 내버려두고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을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할게요. 조심스럽게 따랐고 그런 약속을 할 테니까 진짜야. 믿어도 될 거야. 나는 아버지만 믿어. 당연하겠지. 아버지가 누구냐고? 뽀빠이 퀸의 마도로스킴 아니냐고. 그런 체면에 딸내미와의 약속을 어기는 건 허용할 수 없겠지. 그날 이후로 친정아버지는 나와의 약속을 꼭 지키려고 모든 일에 안전을 중요시하며 다니다가 시작되었어. 어선 선단의 직원들은 너브 아저씨들에게 도널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고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안해 무모한 추랑은 결코 하지 않았어. 친정 아버지를 향한 어부들의 존경이 날이 갈수록 굳어져가는 건 사실이며 다음. 아버지의 노력 덕에 1순위로 있어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4월에 명문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에 모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입사한 남자친구를 만나 결국 결혼까지 했어요. 바라는 대로 단독 조용한 일사천리를 봐주세요. 말 그대로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남편은 어머니까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렵게 자랐지만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젊음 세척 없이 자신있게 쉼없이 활동하는 남자였어요. 문제는 순진한 농부로만 알고 있던 시 모인다 살면서 삶이
바다와 함께하면서 오늘이란 전환할 수 없이 함께한다. 많이 주 닮아 있었어요. 고요함 속에 언제나 폭풍의 씨앗을 감춰둔 바다 말거든요. 신혼의 단꿈에 한참 젖어있던 그 무렵이네요. 평화롭던 제 삶에도 폭풍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 직장까지 찾아온 시무 가덜컥 내어넌 그 말로부터 시작된 폭풍은 바로 사돈이 모아둔 재산이 좀 된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셔서 쓰니까요. 젊을 적 하셨던 원양어선이니 헬무역상 선인이 하는 배들이 워낙 위험해서 다른 직업들보다 보수가 훨씬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 답하자면 정확히 얼마나 되냐고 묻는 순간 저는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상견례 때도 묻지 않은 친정 아버지의 재력을 결혼에 투입한 다음에야 그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싶게 되는데 대체 어째서일까요? 그 당시에는 몰라도 보통의 이유로는 결코 아닐 것이 분명하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모의 이야기가 나의 짐작을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컴퓨터 분야로의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사돌한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 같다. 사무실 비용, 초기 자본금 등 여러 가지로 최소한 3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갑자기 어떤 것에 대해 망설이게 되는군요. 말씀하시기를 야는 뜻으로 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전 우리라고 언제까지 관한 제기를 살라는 법인이신 분 상승을 하려면 사업이든 뭐든 도전을 해봐야 하지. 그리고 도전을 해보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 다짜고짜 이러시다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3억이 무슨 작은 자본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사업을 밀어주셔야 하겠으며 당신은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고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지원을 받거나 돈 날 구석이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야지. 있겠니? 이래저래 많이 알아봤는데 전부 다 퇴짜를 맞았다느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지. 은행은 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빚이 좀 많아 이금융권까지 싹도 라봤자 대출 한 푼도 못 얻겠다라.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이건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나요? 신장 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무슨 사업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부탁을 하던가요? 어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국에 푹 숙일 일이지 어디서 국에 빳빳하게 쳐들고 따지니 따지기를. 그리고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네가 컴퓨터 뭘 한다고 설명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따지지도 말고 물어보는 것이네요. 돈을 가져다 바친다는 뜻인 거죠. 언제 내가 공짜로 돈을 받아본 적 있어? 투자금 일을 한다면 어렵다고 알아서 몇 배는 갚아줄 투자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끼리 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친정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는 건데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부디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헤쳐가면서 발굴한 것은 정말로 깊은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정 아버지를 설득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데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이야기를 가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은 제 직장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맏아들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독을 만나러 가고 10원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을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전에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모의 방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던 일들이었죠. 회사 로비에서 출입을 금지당한 후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들이 다듣는 자리에서 우리 부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온갖 육지거리의 협박죄를 헤드지르지 않았나요? 7년째 비밀번호를 바꾸어 떠나는 13집 아저씨까지 동원의 집안에 떡하니 들어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찾아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요. 물론 당연히 저희 부부 또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이 앤 아나무인인 시동생을 불러와 앉힌 채 엄마가 그러는 동안 넌 대체 뭘 했느냐 꾸준히 물었어요. 저는 매번 시모의 온갖 탱패에 맞췄죠. 다만 그런 다툼이 거듭될 때 중간에 문득 드는 궁금증 하나가 있었어요. 설마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결혼했을까요? 주문하신 건가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CME가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던 건가요? 지금 상황은 이상해요. 시댁에 처음 가서부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친정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니 이해가 안 가요. 순순히 받아들이고 투자금 3억 원을 주겠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뱉은 말로라도 인정하고 엄마, 우리 둘째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시밭길을 걷겠습니다. 어쩌면 제 남편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등한시가요? 심지어 큰아들의 위치를 빼앗기는 건데 혼자서 이해하는 것 같아. 너 정말 말 잘하는구나. 도둑놈을 쟤처럼 흔들어야 해. 내 큰아들은 능력 좋은 남편 후보로 대개 없을 것 같았는데 의왕한 사람을 만나서 양자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울리는 값은 치르고 함께 되기를 희망해요. 랑쿠사 길게 놈이 뚝뚝거리며 집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기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좀 부자 없다고 느껴집니다. 능력도 좋고 제 남편과 같이 맞춤 경향이 있고 그에 비해 모자란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만약 저에 비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문제없어요. 아들을 팔아서 번 돈을 쓸 생각이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들의 결혼 비용을 도와주겠다는 의도인가요? 부자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유세를 하는지 궁금한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막말로 상경나는 날, 다짜고짜 던 얘기부터 꺼냈다며 버르장머리 없는 성격에 결혼은 덧없다며 안내하지 않았는데. 100여 번까지도. 그랬지. 갑자기 돌변한 모습이 다른 내가 아니었고 그때는 내 처지에 차마 치줄 수 없는 비참한 입장이었던 걸 지금은 엄연히 나 자신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었으니 돈의 얘기도 꺼내는 거지. 이제야 좀 진심을 드러내는군요. 그래. 드러냈어. 어쩔래. 너는 결혼이 사랑이 없겠지만 나에겐 너의 결혼이 내 일생 중 가장 큰 투자였어. 이게 사실이야. 그래. 뜨라구요. 결혼 당시에는 순박한 농사꾼으로만 보였던 시모는 가난에 대한 자격지심은 누구보다도 강한 진정한 사람은 없었고 누구보다도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원보다 제 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한 채 결혼을 강요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음모를 감추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죠. 혹시 부자 사돈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업 투자금을 요구하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 같습니다. 결국 시모는 가족을 돈으로만 보는 것으로 오해되었고 저는 시모의 실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내를 모두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3억을 요청하는 끈질긴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충분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신모를 향한 인간적인 실망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전 그런 남편을 대신해 시모에게 의견을 선언했어요. 결혼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만큼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돈 3억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말씀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아무리 친정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읽으셔도 3억은 그깟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액이에요. 그리고 이혼이라며 남편도 나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우리가 이혼을려 헤어지는 건 우리 부부와 당신이 짙은 아들과 당신의 기도하고 뭐 너 이것이 키우고 당신의 남편이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요. 얼굴을 맞대고 살기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큰 실망을 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혼과 가족을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당신과는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남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심각한 이별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시모는 처음에는 의자 위에서 한동안은 미저리처럼 지속적으로 죽음을 요구했지만 그 역시도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대장부 마도로스 킴딸 다운을 없애고 대체할 철박 방호제로 결국 깨진 길을 따르지 않고 멈춘 것이죠. 드디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니, 사실은 그랬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시모와 견은 이후 딱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화창한 가을날에 다시 이어졌어요.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게 어쩜 고향 마을에 있는 친정어머니로부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출항을 나갔던 친정 아버지의 어선이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저희 부부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들을 겨를도 없이 급히 길을 나섰고 고향에 도착한 후에야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작은 낚시대에서 조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난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헤쳤어요. 하고 있던 친정 아버지의 어선으로 조난 사고 소식이 전달되었고 의용소방대원인 친정 아버지는 조난당한 낚싯배를 구제하기 위해 즉시 출동했습니다. 가까스로 낙지 패를 구한 아버지는 갑작스런 풍랑이 불어닥쳐서 행방불명이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어 아버지의 어선을 찾아 나섰지만 계속되는 풍랑 탓에 수색 작업은 어렵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괴로운 며칠이 흘렀습니다. 자와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도 결국 인간이기에 속상한 마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자란 쇄도하는 시름이 제대로 이어진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러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친척들을 통해 실종 사고 소식을 접하고 불쑥 나타난 시모는 자와 친장어머니에게 뜻밖에도 무척이나 포근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가 다투고 그렇기도 하는 법이야. 지난 안 좋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해야 해요. 마음을 주술이 다녔다. 제 아버지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와 부인이 4명 모두 강한 마음으로 버티면 수색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소리. 주의 말씀은 감사한데 어머닌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조금씩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악연이 아니었는데 나와 친정 사이에 있던 갈등을 일생일대의 투쟁이라고 이해했었기 때문에 순순히 산업을 계승해달라고 촉구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가요? 가족의 뿌리에서 비롯된 갈등은 가족을 적대적인 모든 상황에 처해 놓으며 때로는 놀라운 화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극복하며 그동안 쌓인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결말밖에 없었던 것은 시모마마다마다 태우는 제게 아주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차말에 밥조차 입에 넣을 수 없었을 때 가족이 단단히 서서히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며 손수 밥을 차려 먹였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가 항구 근처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지내는 며칠 내내 빨래와 청소, 그리고 친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주었어요. 그런데 갈아입으러 옷을 가져 친정으로 향하는 중에 듣고는 말았어요. 거실에서 신모가 시동생과 스피커폰을 통해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가 거실로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겸사겸사 찰대 찜해 놓으시야 이 차의 사업 때문에 준비하려던 것들이 텐 돌곤 위키였지. 평소에 한테서 3억 원도 못 받아내면서
엄마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쌀데기 없이 사던 택하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줄 아니어야. 가사를 대신 돌봐주는 핑계로 라고 말했어요. 서랍이 내 장롱임이 이러하다 니 뒤져보니까 두 채 빌라가 얼마나 되어야 30억 정도 되는지 알아. 그럼 이해하겠지. 이 돈이 우리 돈인가. 그 집도 네 주변에 있으니 필삼의 걱정은 하지 말라 했는데도 내내 쌓아놓은 돈만 사라진 지 벌써 며칠째인 것 같아. 너 이만하면 장례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겠다. 어쨌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인 만큼 두 채 빌라 전 재산을 엄마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엔 안 드네. 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 그래, 그 통화를 숨기고 들으려 했어야 할 기분 어떨지 궁금해져. 이제 갈리는 입 들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려나.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도 내 전 재산을 가져갈 마음을 일구었던 마음으로 엄마를 속여놔서 니네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느꼈겠지. 자와 친정어머니는 다만 착한 사람이었고 거들어주는 후위를 인간적으로 선하게 받아들여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잘못은 흉악한 배신을 꾸미고 있던 신모가 전부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느라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해요.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고개 속이는 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희 부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무사 기원을 향한 염원과 세워내려고 하는 훌륭한 교육을 다짐하며 마음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은 항구에서 또 하루가 흘러갔고 그 하루 사이에 촉박하게 스파이 척척같이 사라져버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친정 아버지의 서재 서랍장에 들어있던 인감 도장 중 하나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죠. 아무래도 시모가 훔쳐낸 인감 도장으로 친정의 많은 재산을 도둑질해 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전 그걸 반드시 막아내야만 했는데 친정의 전 재산을 사이에 두고 된 시모와 싸움은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 아버지가 전한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은 우리 부부가 응당의 참교육을 위해 시댁으로 향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시댁에는 시모와 시동생 내외가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제 친정 아버지의 사망이 확정되자마자 친정의 전 재산이 30억을 넘는 돈들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며 희희낙낙하며 되는 말과 표정들이 아주 같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마주하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나는 당장의 잔치상부터 때려 엎어해야 했지요. 작물을 키우지 않으면 어째서 넌 아직도 부잣집 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나는 난쟁이로 여서 보일지라도 곧 내 시신을 발견할 때 너희들은 거지 신분이 될 거야.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집찬 세계를 자처하지 마라. 그렇게 거만함을 드러내며 남을 비난한 시몬이 서류 한 장을 꺼내어 놓았어요. 그 서류에는 부모님의 서재에서 쳐낸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부모님의 재산을 동생의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당연히 시모와 동생이 함께 만든 투자 계약서에 혼신에 인감도장만 찍은 가짜라는 사실이 눈에 너무 선선뜻하고 했지만 그 인감도장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너무 서러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소국꿈 언니 통해 너희 식구들과 함께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촉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감도장이 홍천에서 찍힌 가짜 계약서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인생 한 방으로 상승한 사람들처럼 거들먹거리는 꼬라지가 너무 눈에 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가짜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어요. 어머나,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직접 인강을 촬영하여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바이며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방해하시나요? 고인이 된 사람 위에 비가 와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소동을 일으킨 두 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그 순간,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한 남자의 굵고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제 그만두라고 2시간 봐주겠습니까? 살짝 업어올린 눈썹과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 목소리를 바라보며 시몬이 순간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풍랑 속에서 행방불명 되어 계셨던 제 아버지였죠. 까니 하니 이럴 순 없어. 당시에는 하다가 가운데서 행방불명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도록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잖아. 그랬죠. 우리 딸아이 덕분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풍랑을 뚫고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 친정 아버지를 구해온 것이냐고요? 사는 거예요. 저도 한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럼 사라졌다는 친정 아버지가 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냐고요? 사랑하는 저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친정 아버지가 어린 적에 해주셨던 약속 말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취하고 살아남았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히 지켜온 안전 철학에는 상단에 있는 모든 어섬에서 아무리 적은 양으로 잡아도 최소 2주치 이상의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건 당일, 조난당한 낚시배를 구해낸 친정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자 가까운 무인도에 배를 안전하게 정박한 뒤 미리 준비한 최소 2주치 비상식량으로 일주일을 아주 충분히 버텨낼 수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덕분에 물 걱정도 없었고 평소에 바다를 결코 얕보지 않았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강가에 도착하여 자식인 내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귀환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시모는 잠시 멍연자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3억 10만 원짜리 가짜 투자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죠. 그래서 식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면 바로 참 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들고 있는 서류가 유증상속 잦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온 줄 알아요. 이거 사도님의 감도장까지 찍혀있는 투자 개선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일이 수월했겠지만 살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이사 너희 전 재산 30억 원은 우리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청자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무식하고 똥과 오줌을 못 구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약사에 찍혀있는 한자 인감도장을 가져오세요. 그 안에 써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래요? 한자는 그냥 사돈의 이름일 거예요. 왜 한자를 보려고 이러냐? 차라리 내가 대신 읽어볼게요. 당신이 혼자서 만든 인감도장에는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법인 등이 없어. 그래서 당신이 무식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훔쳐서 만든 건 팀장 아버지의 개인 인감도장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를 대표하는 법인 인감이잖아. 법인 인감이란 회사 인감의 한 종류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 내비 주머니에서 30억 원을 가져갔나? 회사에서 30억 원을 또 가져갔나? 어차피 내가 챙기는 돈은 똑같지. 그러든가 화장실 휴지와도 같이 쓸모없는 가짜 교학사 하나를 믿고 마음대로 날뛰어보는 것이나 돈을 내놓으라며 회사에 차압을 건 쇠성에 걸려있다면 마음껏 그때 당신의 가족들이 사기범으로 콩밥을 먹게 될 테니까. 너, CM이 협박하고 있는 거야? 지금 태가 그 딸기 커질 말에 겁이 먹을 것 같아 하네. 거짓말이 아니라 참아요. 법인 인감이 찍힌 투자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법인 인감증명서인데 그건 없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이 무용이라는 소리죠. 사기야. 상황 파악이 끝났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10원 한 장으로도 못 가져갈 당신. 앞으로 내가 왜 굳이 찾아왔는지 참교육을 하려고 이 말 썼습니다. 도둑질도 머리가 좋아야 먹힙니다. 재승이었지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싸움이 벌어지자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어 개거품을 물며 실신했으니까요. 제 결혼 생활에 들어올린 물고기, 림은 이라는 이름에 심은 걸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죠. 잠시 실신하다가 정신 차린 시모였습니다.
가 뒤늦게 자와 친정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며 제발 일품만 도와달라 고 애걸복걸하더군요. 저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툰 욕심에 눈이 멀어 온갖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며 멀쩡히 살아계시는 제 친정 아버지를 망자 지급했다는 쓰레기라는 상종 주차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정 아버지는 평생을 업으로 삼았던 벤일에서 평화롭게 은퇴하셨습니다. 조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전도유망한 후배 선장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후배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심오할 사건을 겪으며 심신이 피폐해져 있던 남편에게 최고의 안식처로서 기능한 건 단연 시몬이었어요. 그는 대기업을 떠나 자신의 꿈인 선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시모와 주변 친척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오리알처럼 대머리로 철저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죠. 시동생은 사업장을 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나 친척들에게는 아무런 예의도 없죠. 사기당한 콩 같은 삶에서 두려움만 늘어가는 것 같아서 무섭네요. 사람의 일은 다 자력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저도 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